이 탱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4명의 병사,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진짜 전쟁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누르기를 잊지 마세요. 숲속 순찰대는 안개가 짙게 깔린 저녁 시간에 평범한 점검을 하고 있었다. 무선 통신은 끊겼지만 지역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아무도 특별한 일을 예상하지 않았다. 촘촘한 나무 사이로 녹슨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병사가 손을 들었다. 모두 멈췄다. 조명이 그 방향으로 향했을 때 드러난 모습은 컸다. 탱크였다. 나무 가지들이 차체를 감싸고 있었고 트랙은 땅에 파묻혀 있었다. 포탑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포신은 나무십 쪽으로 쳐져 있었다. 하지만 탄환을 연상시킬 만한 단 하나의 발사 흔적도 없었다. 엔진 주변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격렬한 전투 후 버려진 모습은 아니었다. 지휘관이 탱크 덮개 위로 올라갔다. 덮개는 열려 있었다.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내부에는 헬멧들이 걸려 있고 탄약들이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 지도대 위에는 항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승무원은 없었다. 도주 흔적도, 어떤 전투 흔적도, 어떤 피도. 한 병사가 속삭였다. 사령관님, 탱크가 어떻게 비어 있을 수 있죠? 지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사흘 전 한 기갑 부대가 실종되었다. 마지막 신호도 바로 이 숲속에서 왔었다. 그러니까 이 탱크는 그 실종 부대 중 하나에 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승무원은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다. 탱크 후방에 끌려간 흙 자국이 눈에 띄었다. 트랙 아래가 아니라 탱크 뒤쪽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지휘관이 쪼그려 앉았다. 사람이 끌려간 것처럼. 주변에 일어난 흔적은 없었다. 즉, 누군가 혹은 여러 명이 여기서 끌려간 것이었다. 바로 그때 포탑 안에서 금속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군용 시계였다.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작동하고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23시 17분,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는 기록된 군사적 교전이 전혀 없었다. 탱크 주변은 조용했지만 지면의 흔적들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트랙에는 전쟁이 가져올 진흙탕이 없었다. 나무 가지에는 부러진 흔적이 없었다. 즉, 탱크가 이곳에 들어올 때 서두르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치 끌려와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지휘관은 후면 덮개 높이에서 시작해 숲 쪽으로 이어지는 끌려간 흔적을 살폈다. 선들이 서로 가깝게 나란히 있었다. 여기서 2사람이 끌려갔어 라고 말했다. 다른 2명도 그들을 따라갔을 거야. 잠시 후 흔적은 둘로 갈라졌다. 한 갈래는 무릉덩이 쪽으로 향했고 다른 갈래는 빽빽한 덤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지휘관은 팀을 나누어 2개의 다른 흔적을 따라가도록 명령했다. 무릉덩이 쪽으로 간 그룹은 진흙 속에 무릎을 꿇은 채에 버려진 군용 부츠를 발견했다. 발에서 벗겨진 것처럼 보였다. 버클은 잠겨 있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덤불 쪽으로 향한 2번째 그룹은 땅에 쓰러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의료용 붕대, 모르핀 앰플, 반쯤 남은 수액병이 있었다. 구급 가방이었다. 하지만 들 것은 없었다. 누군가 다쳤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끌려가면서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다. 지형이 조금 더 가면 높아졌다. 작은 언덕 같은 돌출부가 보였다. 정상에는 반쯤 무너진 콘크리트 진지 잔해가 있었다.
안은 어두웠다. 들어가자 금속선으로 고정된 낡은 수첩이 보였다.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급하게 적힌 세 단어가 읽혔다. 여기서 나갈 길은 없다. 그 아래에는 탱크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지휘관이 페이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로 데려온 자들은 단지 사건을 알지 못했을 뿐. 흔적을 남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 진지 잔해의 뒷벽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된 금속 고리들이 있었다. 사람을 묶는 데 사용되는 종류였다. 한 병사가 목을 삼켰다. 지휘관님, 여기가 구금 장소였나요? 사령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라고 말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처형장이다. 하지만 바닥에는 단 한 개의 탄피조차 없었다. 즉, 죽음은 총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갑자기 공중에 무거운 냄새가 퍼졌다. 트리아지 현장에서 느껴지는 피와 약품이 섞인 냄새. 현장은 버려졌지만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공중에 매달린 듯했다. 바람 한 줄기가 진지를 스치며 땅에 떨어진 종이들을 휘날렸다. 마지막 페이지 뒤에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임무 중이 아니었다. 우리는 짐으로 여겨졌다. 누가 썼을까? 누가 쓴 걸까? 지휘관이 밖으로 나와 탱크 쪽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4명의 병사는 임무 중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짐이었다. 언덕 뒤의 숲은 더 빽빽하고 어두웠다. 햇빛은 가지 사이로 거의 스며들지 않았다. 비가 온 뒤 땅은 무거워져서 걸을 때마다 부츠가 땅에 파묻히며 진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휘관은 끌려간 흔적의 방향을 따라갔다. 흔적은 이제 더 불규칙해졌다. 처음에 평행한 선들은 단일한 휘어짐으로 바뀌었다. 즉,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가 아니라 하나씩 옮겨진 것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땅이 완전히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움푹 패인 낙엽 아래 작은 돌 무더기가 있었고 주변에 무언가가 급히 덮여진 흔적이 역력했다. 지휘관은 장갑을 벗고 땅을 팠다. 천 조각이 나왔다. 군복 천이었다. 곁에는 피 묻지 않은 붕대 조각이 놓여 있었다. 급하게 감은 붕대를 풀다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한 병사가 천천히 속삭였다. 여기서 누군가 살아보려 했어. 조금 더 가니 반쯤 땅에 묻힌 낡은 무정이가 발견되었다. 안테나는 부러지고 버튼들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전원 버튼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였다. 하지만 안에는 마지막 녹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기기를 작동시켰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 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차가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다. 지휘관은 무정이를 손에 꽉 쥐었다. 저항을 시도했구나. 길 끝에 나무 말뚝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바닥에는 금속 사슬 고리가 있었다. 고리의 배치를 보니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묶여 있었던 모양이었다. 한쪽 구석에 빈 탄약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탄약 대신 정체불명의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주머니 나침반, 십자가 목걸이, 수첩 한 장, 페이지 위에는 급히 적혀 있었다. 우리는 4명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잘못된 곳을 본 것이었군. 멀리서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숲속에서는 단 한 발의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된 것이었다. 전차의 버려짐은 도피가 아니라 은폐 과정의 첫 장이었다. 지휘관이 마지막 발견 사항을 기록하며 얼굴이 굳었다.
이 사람들은 살해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소멸되었다. 개활지의 마지막 흔적이 기록된 후 지휘관은 본부에 보고를 전달했다. 그가 전한 보고는 단호했다. 전차가 발견됐다. 승무원은 없다. 지면 흔적이 개입을 시사한다. 무정이 너머의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다. 그러자 공식적이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종 병사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을 것. 지휘관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이 사건은 기술적 고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달았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었다. 본부에서 두 번째 명령이 내려졌다. 전차는 이동시키지 마라. 현장을 철수하라. 하지만 전차는 이미 발견된 뒤였다. 증거는 이미 수집된 뒤였다. 그 명령은 이제 단지 진실을 덮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지휘관은 팀을 소집했다. 모든 것을 기록장에 적어라 라고 말했다. 중간에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전쟁에서 어떤 것들은 총알이 아니라 보고서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탱크를 다시 조사했다. 차체하부 눈에 띄기 어려운 지점에 신선한 용접 자국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금속 조각이 기존 장갑 위에 덧대어져 있었다. 이것은 충격 수리가 아니었다. 내부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탱크의 내부 라이닝이 분해되었다가 재조립된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는 녹 아래로 닦여진 끌린 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탱크 내부를 청소했다. 피는 없었다. 하지만 청소 흔적은 있었다. 탑의 측면에 작은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델타 7 코드. 지휘관은 이를 알아보았다. 이 표시는 군사기록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작전 외 이송. 즉, 인원은 전선에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로 처리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전선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다. 사령관님, 그러니까 병사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라고 말했다. 사람을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에 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가 지면서 팀은 후퇴 명령을 받았다. 탱크는 제자리에 남았다. 나무 가지들이 다시 그 위로 내려앉았다. 안개가 짙어지면서 장갑차는 숲속에서 서서히 실루엣으로 변해갔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본부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파일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파일은 닫혔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난 채로 남았다. 팀이 후퇴 준비를 하는 동안 숲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다. 안개가 탱크 위를 덮개처럼 감싸고 있었고 시야는 매분마다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다.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탱크 옆으로 걸어갔다. 차체 후방 부분에 새로 발견한 좁은 흔적이 있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작은 화살표 표시가 눈에 띄었다. 화살표는 탱크의 트랙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 몸을 숙여보니 땅이 파여 있었다. 약한 터널 입구가 드러나 있었다. 탱크는 열려 있지 않았다. 통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는 승무원이 그곳에서 끌려갔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통로 안은 무너져 내렸다. 나무 지지대가 부서지고 흙이 안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안에 남겨진 몇 가지 물건이 남아 있었다. 보트 바닥, 가스 마스크 필터, 그리고 구겨진 메모지 한 장. 지휘관이 종이를 펼쳤다. 떨리는 송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았다. 우리를 여기서 내렸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모른다. 서명은 없었다. 날짜도 없었다. 하지만 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분명했다.
이 메모는 본부 보고서에 절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언어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언어는 없애는 것이었다. 지휘관은 종이를 수첩에 넣었다. 무정의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장을 떠나라. 작업 완료. 티미숲 깊숙이 후퇴하며 뒤에 단 하나의 진실을 남겼다. 탱크는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승무원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 병사들의 파일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본부에 단 한 줄의 공식 기록이 입력되었다. 탱크는 기술적 고장으로 인해 포기되었습니다. 인원 손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첩은 닫혔다. 하지만 지휘관은 자신의 일지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잊혀졌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며 탱크는 이끼로 뒤덮였고 트랙은 땅속에 파묻혔으며 포탑은 녹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숲을 지나는 모든 병사는 같은 지점에서 소름 끼치는 느낌을 경험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버려진 탱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이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